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코스피가 7전 시대를 열었다고 합니다. 1만까지 전망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연일 떠들썩하네요. 근데 반도체나 소부장, 전력 관련주를 쥔 분들은 축제 분위기지만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지수 7천 가는데 내 계좌는 지수 3천 상황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AI와 에너지 혁명에 올랐다는 업종은 날아가고 있지만 고유가와 고금리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전통주나 내수주, 화학, 유통 같은 업종들은 긴 터널 속에 아직도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된 안목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개별 기업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지정학적 거대한 파도가 시장의 돈줄을 한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무작정 버티는 것도 그렇다고 뒤늦게 급등주에 올라타는 것도 망설여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종목이 왜 소유됐는지 근본적인 판의 변화를 읽어내는 안목입니다. 판을 읽는 핵심 열쇠가 바로 오늘 다룰 2026년도 이란 전쟁입니다. 이번 전쟁은 러우 전쟁하고 다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뛰고 물류 경로가 바뀌었죠. 이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반도체와 방산이라는 기회를 줬지만은 다른 누구에게는 고비용 구조라는 족쇄를 채운 겁니다. 즉 여러분의 종목이 소유된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 탈출구 역시 이 공급망의 변화 속에 답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이 눈앞에 있는 듯이 호언장담하지만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설사 형식적인 협상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후유증이나 여파 그리고 종전 협상 조건 유지 등을 어떻게 이행해 나가는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전쟁 상황을 중계하는 데 그치지 않겠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글로벌 경제 체제를 바꿨고 왜 시장의 자금이 특정 업종으로만 쏠리는지 구조적 이유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소유된 업종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을 통해서 내 종목을 계속적으로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흐름으로 갈아타실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기준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2026년도 대전환의 시대를 관통하는 경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6년 2월에 시작한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중동 분쟁을 넘어서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지금 초래를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고물가, 고환율, 그리고 공급망 붕괴가 가져온 새로운 현실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이란 전쟁이 우리의 일상을 흔들고 있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거시적인 경제 현황을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당시에 미국은 이란의 지도부를 제거를 하면 이란이 빠르게 붕괴할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계획이 지금 계속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란 지도부가 암살되고 대규모 공습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붕괴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60일 정도 지나고 있죠. 오늘 현재로. 그래서 지금 단기전 예상과 달리 이렇게 소모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으로서는 출구 전략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를 위기에 빠지게 한 핵심 이유는 이란이 글로벌 경제의 목줄인 호르무즈 해협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통과를 하는 핵심 요충지인데 이란의 해협 봉쇄로 글로벌 물류가 사실상 마비되어 있고 단순한 군사적 풍도를 넘어선 전 세계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란 전쟁에서는 그들이 글로벌 경제의 목줄인
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에픽퓨리라는 그 작전명으로 그 이란 군사시설하고 핵시설을 정밀 타격을 했었었죠. 근데 이란은 정규전 대신에 저비용 그 고효율 그 무기인 그 드론과 그 스마트 기기, 무인정 등을 활용해 가지고 그 해협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그렇게 그 정밀 타격을 하는 동안에 무기가 많이 그 무기 재고가 고갈이 되고 미국의 그 군사적인 한계가 그 노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란 항구로 가는 배들을 막겠다고 역으로 봉쇄를 했었죠. 하지만 그 중국과 러시아가 그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자국 통화로 거래를 이어가면서 경제 제재 효과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이란은 그 우방국 선박만 선별적으로 통행을 해주면서 주변국들이 그 미국 대신 이란과 타협하도록 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전문가들은 그 다층적 교착 상태라고 부릅니다.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전쟁의 승리나 평화 협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슬람마바드에서 그 평화회담이 열리기도 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이고 임시 휴전이 이어지고 있지만 해협은 여전히 닫혀 있어서 경제적 그 출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그 세계 질서의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아, 그 결과적으로 미국 중심으로 일극 체제였었는데 지금은 다극 체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미국이 중동에 그 발이 묶여 있는 사이에 러시아는 그 고유가로 전쟁 자금을 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하고 더욱 밀착해져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중이죠. 힘으로 모든 것을 그 통제하려던 그 미국의 그 일국 체제가 한계를 보이고 있고, 신흥국가들도 각자 도생을 위해서 미국과 거리를 두는 그런 그 이른바 다극 체제로 전환이 지금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그 무서운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원유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닌데 해협이 닫혀 있다는 그 공포감 때문에 그 지정학적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26년 그 4월 1 중에는 126달러까지 돌파를 했고요. 현재는 120달러 안팎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전쟁 전에는 약 80달러 수준이었었죠. 이젠 전문가들은 이런 고유가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상시적인 그 불안감 때문에 가격의 바닥 자체가 높아진 그 구조적 변화라고 그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에너지 가격이 연초 대비 24% 전망할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그 석유 운송이 평소에 그 5%대로 줄어들었고, 그 물리적 그 공급 병목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7% 정도가 차질이 발생을 한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그 중동 산유국들의 하루 생산량이 약 670만 배럴 감소를 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유가만큼 심각한 것이 바로 그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는 그 LNG라고 하는데 그 카타르의 그 가스 수출이 멈추면서 글로벌 그 LNG 공급의 20%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더 큰 문제는 이 천연가스가 농업에 쓰이는 그 비료의 핵심 원료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료 가격이 약 30% 이상 폭등하면서 앞으로 지금 곧 그 다가오는 아시아의 그 파종 시기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고, 이거는 곧 그 글로벌 식량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 가격도 오르고 식량 가격도 오름에 따라서 그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세계은행은 개도국 인플레이션 전망을 약 5.1%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도국 인플레이션이 5.1% 상향이 되면 물가로 인한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후퇴를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1970년대 오일 쇼크를 연상케 하는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름에 따라서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은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연기를 하거나 그 아예 포기를 하는 경우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가 연기되거나 하면 우리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결국 그 돈을 가장 안전한 것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금인데요. 금값은 전쟁 발발 이후에 지정학적 불안하고 그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려는 그런 수요가 겹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었죠. 그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그 다른 위험 자산들하고는 다르게 위기 상황에서 금이 가진 그 전통적인 가치가 다시 한번 증명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그 글로벌 기업들은 재고를 최소화하면서 재고가 필요하면 그 필요시에 도달하는 저스틴 타임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선호를 했었는데 이 방식이 지금까지는 최고의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효율성 중심의 그 글로벌 그 공급망이 그 붕괴되면서 언제든지 부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그 맹신의 파괴가 되었죠. 그래서 비용 최소 전략을 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최소 비용 전략보다는 그 재고를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더 강해져서 현재 패러다임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효율성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안정성 중심으로 재고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죠. 최근 몇 년간 그 전 세계 화두는 그 친환경 그리고 탄소 중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장 쓸 에너지가 이제 부족해지니까 상황이 많이 급해졌죠. 그래서 유럽조차도 그 문을 닫았던 그 석탄 발전소 다시 돌리고 있고 원자력 발전의 그 수명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일단 국가 경제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에너지를 스스로 확보하는 그런 에너지 주권이 그 무엇보다도 그 우선순위가 이제 높아지게 된 겁니다. 그 수출 중심 국가이고 수출 중심 국가이자 그 에너지 전량을 수입하는 대한민국에는 어떤 충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높은 그 중동 의존도를 가진 우리나라는 그 기업과 가게 모두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 슬라이드에서는 국내 주요 산업별 영향하고 우리가 취해야 할 그 실질적인 대응 전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그 뼈아픈 아킬레스건은 우리가 중동에 너무나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요. LNG 가스 수입의 20.4%를 의존하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 위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설상가상으로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죠. 또 달러 결제 기반의 그 에너지 물류 비용에 원화 환산 충격까지 배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원유가도 오르고 그 다음에 환율도 오르니까 이중으로 비용 부담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체감 비용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팔아도 이익이 남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물가 상승에 더해서 고환율이 비용 개념을 증폭시켜서 비용 레버리지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러한 그 비용 부담이 커진 것에 대한 그 해결 방안으로 우리는 그 희망봉을 우유를 해서 돌아오는 방안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 물류 리드 타임이 10일 이상 증가를 하고요. 전쟁 위험 보험료 그리고 해상 운임도 이제 폭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 따라서 생산 기간이 증가를 하고 운송 중 재고 증가로 인해 가지고 기업의 운전 자금 부담도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 산업별로 보겠습니다. 정유업계는 당장 도입할 그 원유 가격이 폭등을 해서 자금 압박이 큽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석유화학입니다. 원료인 납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글로벌 경기 침체로 플라스틱 같은 그 최종 제품 가격은 마음대로 오를 수가 없죠. 그래서 원가는 비싸고 제품은 싸게 팔아야 하니까 가동률을 줄여야 하는 그런 심각한 수익성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반도체, 자동차 산업에도 연쇄적인 타격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는 납기 준수를 위한 항공 운송 등 그 고비용 물류 비용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 부품 조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 부품 중에서
부품 하나만 차질이 생겨도 라인 전체가 중단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경쟁력보다는 생산의 영수성 확보가 중요한 핵심 과제로 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중동 건설 현장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그 EPC 기업들은 공사가 지연되고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항공업계 역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그 항공유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비상경영 체제에 도입을 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그 기존 계약에 불가항력 조항을 검토하고 상승한 비용을 그 고객에게 합리적으로 전가할 수 있는 그 계약 구조 재편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지만 이것도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모든 산업이 다 암울한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가 그 각자 도생의 길로 접어들고 그 국가 안보를 우선시하면서 K방사는 그 장기적인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고 조선업 역시 에너지를 멀리서 우유를 해서 그 날라와야 하니까 그 LNG 운반선이나 그 유조선 수요가 늘어나서 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단기적으로 그 원자재 가격 상승만 잘 관리한다면 굉장히 전망이 좋은 업종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값이 싼 곳에서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그 경제적 그 효율성을 따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패러다임이 이제 완전히 이번 전쟁을 계기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보다는 그 우리 국가하고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안보 회복 탄력성이 훨씬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약간의 그 비효율과 그 비용 상승을 감수를 하더라도 확실한 공급망을 움켜쥐는 방향으로 세상이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안보 중심주의를 추구한 결과 세계를 철저히 그 내편과 내편으로 나누어서 동맹국 간 교육은 증대를 하고 적대국 간 교육은 급감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장벽이 강화되고 국가 주도의 그 전략산업 그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한 경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의 공장을 지으면 천문학적인 그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그 공급망 그 재편에 참여를 하면서 우리는 그 중국 시장과의 그 관계도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중국 배제 그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 기업의 그 눈치 싸움이 많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급망을 재편하고 재고를 많이 쌓아두면 필연적으로 사회 전체 비용이 올라가고 물가도 높아집니다. 이 구조적인 그 고비용 체제를 견디려면 결국 기업의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방안은 그 인공지능, 즉 AI 기술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그 지정학적 그 비용 증가를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중동의 그 석유와 그 가스에 목을 매는 그런 구조에서 탈피하려는 그 노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대안으로 그 소형 모듈 원전, 스몰 모듈 리액터 같은 그 차세대 원전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나 그 수소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단순한 환경보호 차원을 넘어서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세력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그 안보의 관점에서 훨씬 더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당장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 그 조달의 그 다변화를 추구를 해야 합니다. 그 부품이나 원자재를 한 곳에서만 받는 것은 이제 자살 행위하고 같아졌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조달받는 그 멀티 소싱 체계를 갖추고 중동의 에너지를 대신할 그 새로운 수입처를 뚫어야 합니다. 평소보다 넉넉한 그 완충 재고를 쌓아두는 그 창고를 갖추는 것도 중요한 요소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재무 방어력입니다. 전사적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을 하고 그 환율 변동이나 유가 상승에 대비해서 유용성 해지 전략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생 상품이나 환해지 포지션도 점검을 해야 되고 원가 상승 시에 계약의 그 비용 전가가 가능한 그 조건들을 포함하는 등 그 유연한 수익 모델 및 그 계약 구조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팔수록 손해보는 그런 구조를 탈피를 해야겠죠.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는 그 전쟁 같은 그 불확실성 시대에는 금, 달러 같은 그런 안전자산에 대한 그 포트폴리오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지정학적 수혜주인 그 방산, 에너지 인프라, 조선 같은 업종에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생산성 혁신을 주도하는 AI 첨단 그런 기술 기업들은 구조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이들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지정학적 위기는 한번 지나가고 마는 소나기가 아니고 이런 전쟁 같은 위기는 상시화되어 가지고 이전 그 90년대 같은 평화로운 세계로 그 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냉혹한 그 게임의 룰을 인정을 하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유연성과 회복 탄력성에 집중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 거센 파도 속에서도 분명 새로운 기회를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